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시작해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짚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부터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계속된 엄포에 관세 피로감 쌓였다. 반도체와 AI 다시 달려. 라는 주제 챙겨와 주셨는데요. 아니, 어제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관련해서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더라고요. 관세는 8월 1일까지 유예할 거다. 맞습니다. 근데 연장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계속 할수록 네. 시장의 민감도는 계속 둔화되는 것 같아요. 무뎌지나 보요. 예,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이제 양치기 선언이 됐다는 거죠. 뭐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트럼프 관세 어떤 명확한 라인들이 다 이미 밝혀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8월 1일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관세 유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4개 국가, 한국, 일본에 대해서 25%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이 가장 큰 타겟이었기 때문에 중국 이미 제네바 협정은 30%가 부과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이 20% 정도를 부과됐단 말이죠. 그쵸. 그렇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30%는 넘지 않는다. 그렇다고 20% 밑으로 가지는 않는다. 아, 그 사이다. 그 사이다. 예, 그래서 결국 25%가 나왔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한국, 일본이 이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20%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베트남보다는 더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EU, 캐나다, 멕시코 주요 이제 수입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서한에서는 다 빠졌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뭐 품목별로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관세 50%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네,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마련하겠다. 근데 언제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의약품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 무섭죠, 200%. 네, 그런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필요할 거다. 유예 기간을 두겠다.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게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결국은 계속 말을 할수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민감도가 둔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이제는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 갖고 전략을 짜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관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낙관론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요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일단 트럼프 관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국에서, 이제 산업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의약품,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8월 1일이 전환점이 될 거다. 긴장 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 관세 얘기도 있지만 감세안도 최근에 좀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반도체주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좀 너그러워진 채로 돌아왔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은 뭐 예상대로 전기차 보조금은 9월부터 폐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밸류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다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최대 이제 피해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러게요. 많이 화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실 칩스 액트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 합의를 했었어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 85억 달러, TSMC가 66억 달러,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마이크론이 61억 달러,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15억 달러. 이렇게 지금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감세 예산안 통과되면서 2026년 말까지 공장을 건설을 재개를 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기존의 25%에서 35%더 강화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굳이
지금 이제 건립을 다 스톱을 해놨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다 스톱을 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이득이네요. 더 이득이죠. 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어제 7%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한 4%, 글로벌 파운드리도 7% 넘게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보시면은 뭐 오늘도 벌써 160달러 넘어갔고, 사실 목표 주가가 연초에만 해도 한 16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한 걸로 상향 조정되면서 평균 목표 주가도 한 185달러까지 올라 더 있어요. 올라가나요? 예, 올라 있어요. 이미요. 네. 그렇다 보면은 주가가 지금 우리가 184달러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18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이라든지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 220달러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라든지 AI, 미국 AI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이런 전망뿐만 아니라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반도체하고 AI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 기분이 또 한 번 좋으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좀 도와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네. 건데요. 자, 반도체주 좋다. 그렇다면 다른 법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니어스 법도 그렇죠. 네. 좀 요즘에 화두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네. 쭉 가나요? 저는 이게 새로운 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우,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이제 네.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어떤 산업 규제 완화에 3대 축은 첫 번째 AI 반도체고, 두 번째가 이제 코인이라든지 핀테크와 같은 금융 산업이고,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출범 전에는 이 업종들이 계속 가다가 트럼프 행정부 나와서 관세 사고 막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산업들이 한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산업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하고 딱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산업이 돼 있다. 네. 왜냐하면 전에 보시면 그냥 뭐 플랫폼 같은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로빈후드 뭐 이 정도일까 뭐 맞아요.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몇 개만 찝어드릴게요. 발행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서클이잖아요. 서클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지금 다 대기 중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와 거래에 관련된 플랫폼, 특히 핀테크 회사들, 코인베이스 글로벌, 로빈후드,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펌 다 지금 계속 강세를 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채굴을 한다던가 아니면 코인을 코인. 보유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네. 비트팜즈라든지 이번에 비트마인도 저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해 갖고 이더리움을 보유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 동안 주가가 지금 1290%가 올랐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1200% 지금요. 아닌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담보자산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럼 네. 담보자산을 운용해 줄 수 있는, 특히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또 이제 ETF를 발행하면서 새로운 또 코인 산업에 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하나의 어떻게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이 돼 있고, 이 밸류체인 내에서 산업의 초기 단계에 항상 뛰어드는 그런 회사들은 가치를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서클 같은 경우에도 네. 발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상장을 했거든요. 최근에 상장했을 때 30달러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요 한 달 조금 주가가. 넘게, 그렇죠, 네. 주가가 거의 뭐 600, 700%가 지금 네. 올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을 갖고 새롭게 이제 자산 구축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블랙록도 사실 초기 단계에 자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ETF 발행하면서 되게 크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코인은 일단은 하나의 이제 법이 나오면서 밸류체인이라든지 산업화가 됐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당장에 금융과 IT의 딱 중간 요 코인 또는 핀테크 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내 저희가 보유해야 될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지니어스법 통과와 함께 코인 산업 자체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런 만큼 우리는 선점할 필요가 있겠죠. 선점해야 될 회사, 특히나 서클 그리고 비트마인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강한 장인데 투자 전략도 좀 짚어봐야겠죠. 어떻게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수가 올라왔어요. 네.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 포모죠, 포모.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두 번째는 티나죠.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주식 빼고는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대안이 거의 없다. 없어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포모라든지 티나가 지속되는 한 저는 시장이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고치에 와 있지만은 네.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 업종이 다시 견고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핀테크 코인,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 체인이 한번 조정을 받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고점까지는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도 업종이 견고한 상황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수상으로 최고점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업종 쪽을 한번 보시고 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미국 주식시장 네. 뭐 요즘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충분히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한 시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우리는 좀 키워드로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포모와 티나 덕분에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 주도 업종 3가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AI 반도체, 핀테크 코인 그리고 에너지 밸류 체인이었죠.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그래놀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